땡스 소윤하세요. 냉동 용기는 땡스 소윤. 땡스정 냉동 생활. 땡스정 냉동 생활. 땡스 소윤. 더워서 잠 못 이룰 때도 내 목에 핀 시원 핀넥 베개. 머리가 차가워지는 베개. 내 목에 핀 시원 베개 핀넥 베개. 지금 시원베개 핀넥을 검색해보세요. 2주간 사용 후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드려요. 시원 베개 핀넥 베개. 맛있는 우유 GT. 여러분, 산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어요. 죽어요. 그리고 우유가 더 맛있어져요. 우유 웰카! 산소 제거 기술이 우유를 더 맛있게. 산소 제거 기술 GT 공법. 맛있는 우유 GT. 우유 맛을 결정하는 건 산소. 아빠, 우리 아파트 양도세 냈어요? 아, 머리가 아팠는데 세무사 덕분에 잘 끝냈거든. 아빠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모든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겨야겠어. 잘했어요. 그렇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3년. 사람들이 몰려드는 들썩들썩 아니 곳. 아름다운 광안리 해변 드론 쇼가 펼쳐지니 여기가 문화도시 부산 수영구로구나. 땅스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스 부대찌개 3인분 9,900원. 땅스 부대찌개 맛있게 끓여요. 포장 전문 배달 가능. 땅스 부대찌개 이 땅 위에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요즘 다들 음식물 처리기 쓰던데 뭐 쓰지? 당연히 편한 거 써야죠. 냄새 소음 걱정 없는 건 기본. 바로바로 깔끔하게. 파이널 키친은 미생물이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 걱정은 잊고 살아요. 음식물 처리기를 넘어 주방을 완성하는 자이가 만든 음식물 처리기. 파이널 키친. 63세 책놀이 선생 이상입니다. 책과 아이를 좋아하는 제가 신한은행 연금 덕에 꿈꾸던 선생님이 되었어요. 또 읽어주세요. 꾸준히 넣은 연금, 신한은행으로 받고 인생의 꿈을 이뤄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연금케어. 법령 및 내부 통제 기준 따른 광고, 신한은행 홈페이지 참고. 일상생활에 지치고, 졸려 코가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몸 퍼지던, 힘든 사람 다 이리로. Welcome to the 박명수의 radio show. Have fun 지루함 따위를 날려버리고 Welcome to the 박명수의 radio show. 채널 그대로 얼음 모두 함께 그냥 즐겨줘. 박명수의 radio show 출발.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오늘 모신 이분이요, 약 10년 전에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박명수의 버럭하는 말투나 노홍철의 거친 열정도 유재석의 완급 조절로 재미난 프로그램이 된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필요한 건축은 자신을 뽐내는 건축보다 이렇게 주변 에너지를 좋게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다. 진짜 뭐 예능을 볼 때도 다른 거 하나 생각 못하고 오직 건축만 생각하는 사람, 천재 건축가이자 인기 유튜버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유현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한번 뵙고 싶었고 너무 네. 진짜 뵈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네. 예.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좀 그러면 부끄러워서 네. 방송 진행을 못하는데, 지금 유현준 교수님이 나오니까 얼마나 좀 이 열화 같은 성원들을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냐면, 알쓸 신잡 유현준 교수님 재밌게 봤죠 0626님 보내주셨고, 저 왓슨이에요. 우리 네. 홈즈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게 또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네, 셜록 현준의 시청자분을 저희는 왓슨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장혜진님. 그리고 또 윤정우님, 그다음에 K8121님 뭐 교수님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베스트셀러 작가시니까 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완독했고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공간의 미래는 아직 데코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교수님께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좀 작품을 좀 설계를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일단 첫 질문으로 좀 한번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건축가가 그럴 텐데 지금까지 네. 만든 건 다 창피하고요. 왜요? 지금 짓고 있는 거가 그래도 기대가 많이 되고 그렇죠. 지금은 어떤 걸 짓고 계신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여기저기 많이 지금 공사 현장이 한 12군데 정도 되는데 12군데요? 네, 그런 것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내로 완성이 될 테니까 네. 그런 거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좀 대표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내에 완성되는 것 중에 네. 좀 이것만큼은 좀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게 있으면 뭐 한두 개만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홍익대학교 앞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저기 서초동에도 하나 있고 네. 한강가에 아페르 한강이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셨더라고요. 네. 건축가로서 좋은 건물 10개 남기는 게 목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거라고 나오는데 혹시 그 목표는 지금 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이 되셨을까요? 아직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진짜요? 네, 더 갈고 닦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건물을 아직까지는 내가 지은 것 중에는 하나도 없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보통 건축가들이 50대가 들어서면서부터가 이제 진짜 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나이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는 게 완성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천명이 되셨으니 알겠습니다. 김은경님께서는요. 혹시 교수님께서 살고 계신 집도 교수님이 지으셨나요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렇지 못하죠. 제가 짓는 집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못 살고요. 제 목표입니다. 네. 언젠가는. 네, 이제 애들도 대학 다 이제 아직 둘째가 재수를 하고 있으니까 다 대학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지은 집에 살아야겠죠. 둘째는 저처럼 삼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나죠. 예. 교수님께서 사실 이제 워낙에 근데 좀 영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에 서울 곳곳이 변한다 뭐 이런 말도 요즘에 많잖아요. 솔직히 뭐 저도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접하기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가 좀 어떻게 변한 건지 좀 변한 게 있다면 그런 좀 사례들을 좀 몇 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그 서울의 강남의 도산공원에 담장이 쳐 있는데 그거를 없애면 훨씬 더 도시가 좋아질 거다. 도산공원의 입구가 원래 남쪽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좀 담장을 없애고 입구를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더 잘 쓰게 되고 주변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살 것인가 그 책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간의 미래인지 어디선가. 근데 그랬더니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런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벤치가 이 사회에 많아져야 된다. 우리 도시에 그러니까 공짜로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많아져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강남구 테헤란로에 벤치 놓기 운동도 해서 한 몇십 개 정도 벤치가 새로 생겼습니다. 진짜 정말 사회 변화까지 이끌어 주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또 이 건축이라는 게 뭐 정말 많이 돈이 많아서 이제 개인이 의뢰하는 건축이 있고 뭐 옛날에 뭐 그 가우디처럼 그다음에 또 이제 관공서, 도서관, 병원 같은 뭐 이런 공공 건축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간 이제 건축가로서 여러 군데서 의뢰를 받을 텐데 각각의 좀 장단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솔직히 좀 또 요즘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쪽이 좀 더 이게 재미가 좋으신지.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관공서 프로젝트는 입금이 정확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 심지어 미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도 안 했는데 자기네 올해 예산 안에 써야 된다고 미리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관공서는 좋은 점 또 하나는 되게 한 번 지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공공 건축물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공공 건축은 시공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한 의도대로 잘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퀄리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돈은 되게 많은데 퀄리티가 안 좋게 나오고
민간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뭐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공모전을 안 해도 저한테 의뢰가 그러니까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있고 또 공공건축처럼 쓸데없이 서류 작업하느라고 힘 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시공사도 저희가 직접 감리를 하니까 뭔가 협업을 해서 좋은 건물이 나오게끔 결과물의 에너지를 온전히 그 퀄리티를 높이는 데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하나 더 여쭤봤지만 짭짤한 거는 어느 쪽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들어오는 돈에 이 민간 프로젝트는 빨리 어떻게 보면 공공 프로젝트보다 시간을 줄여서 빨리 하기 때문에 괜찮고 공공은 뭐 한 설계만 한 3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오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류 작업 때문에 하다 보면은 담당자 바뀌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의사결정자 바뀌고 뭐 도지사 바뀌고 뭐 이러면은 또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하여튼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약간 언쟁을 높이거나 좀 싸우는 경우도 빈번히 좀 발생을 하겠네요. 네, 예전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예전에는 시공하시는 분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래서 막 실제로 뭐 제가 지시한 대로 안 됐으면 가서 실제로 부수기도 하고. 어우. 그래서 너무 온화해 보이셔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30대 후반 이럴 때는 뭐 외모도 젊고 뭐 하여튼 그때는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뭐 최고도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강해 보이려고 막 그런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지금 얼굴이 너무 알려져가지고 이제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서 좋은 소리만 하고 와야 됩니다. 이제는 또 워낙에 또 공인이시고 또 인플루언서에다가 또 핫한 유튜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셜록 현준이 지금 97만 명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도 안 걸려서 이제 골드 버튼 그게 배송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2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약간 성장세가 둔화돼서. 모르죠. 오늘 라디오 나가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면은 빨리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린다고 이현주 교수님께서. 근데 그 주로 콘텐츠는 건축 위주로 좀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얘기가 건축이 메인이다 보니까 주로 그 얘기를 하고요. 저는 사실은 건축은 모든 분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공간은 모든 분야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약간씩 연결은 지어서 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중심은 건축을 그 사이에 가운데다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유튜브를 보다가 위스키에 관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 위스키 한번 사 마셔봤어요. 좀 그 당시에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여러모로 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사실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잘 되는데 이게 건축이 좀 부업으로 밀려난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죠. 유튜브에는 사실은 보이는 것만큼 시간을 제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한 2주일에 3시간 정도 씁니다. 2주일에 3시간? 네. 그래서 3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한 4편 정도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메인은 아무래도 건축이어야 되죠. 제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서 또 재미나니까 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건축가는 건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럼요. 또 확실한 또 직업 의식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밥하기 귀찮아님께서는요. 교수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구독할게요. 이미 지금 구독자 늘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달 안에 골드 버튼 받으시지 않을까. 4552번님께서는요. 혹시 근데 진짜 이건 저도 궁금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집 지원하려고 안 하는지. 하죠. 설계 설계 부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정말 무명이었을 때 자기 나중에 꼭 집 지을 테니까 그때 해달라 부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알려져서 그때보다 설계 단가도 훨씬 올라가는데 근데 그분들은 감사해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저를 믿어주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하죠. 근데 또 뭐 그렇게 주변에 아시겠지만은 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지인 디스카운트는 확실히 챙기고 있다. 그럼요.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유현준 교수님께 궁금한 질문들 언제든지 여러분의 문자 혹은 또 콩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PM의 우리 집.
네, 2PM의 우리 집 듣고 왔습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저는 박명수 씨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아나운서 김진웅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성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계 레전드이죠.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제가 또 얼핏 어디서 듣기로는 원래는 건축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다가 그래서 특이하게 또 이 길을 걷게 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집에서는 제가 어머니는 치과의사 되기를 원했고 아버지는 판검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일단은 저는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고시 공부하기 싫어서 문과는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외우는 거 싫어하니까 뭐 치대나 의대도 못 가죠. 그래서 근데 수학도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공대를 못 가요. 남는 게 제가 좋아하는 게 미술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술, 물리, 지구과학 그다음에 뭐 그 정도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리 이렇게. 그래서 겹쳐지는 데가 건축학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건축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제가 싫어하는 거 피하고 어쩌다 보니까 건축학과에 왔는데 생각보다 제 적성과 재능에 정말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미국에서 대학을 그 유명한 MIT와 하버드 두 군데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얼핏 듣기로는 또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별명이 40아워. 이 40시간 이게 좀 어떤 의미의 40시간인지. 14입니다. 그래서 14시간. 14시간. 40가 아니라. 14시간 동안 학교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이제 수업하는 시간 빼고서 자기에 와가지고 잠자고 수업하는 거 빼고서는 계속 저는 학교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서 애들이 지어준 겁니다. 야,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학원 선생님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몸소 실천하신. 사실 뭐 할 게 없었어요, 별로. 너무 겸손하시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우리 어떤 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물리, 지구, 과학만 좋아해도 MIT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면 뭐 그냥 골고루 조금씩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뭐 영어 성적이나 학과 성적이나.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건축학과는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MIT 갈 때는 사실은 제 학부 시절에 졸업 설계를 거기 학장님이 너무 좋게 봐서 영어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도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런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레전드시고 또 건축학과의 정말 인플루언서 유현준 교수님과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질문 언제든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마이케이로는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질문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올게요.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박명수 씨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아나운서 김진웅입니다. 월요일 전설의 고수 방송 욕심도 정말 충만하신 우리 레전드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일단은요, 교수님 아무래도 뭐 그 건축가의 레전드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수많은 정말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을 보고 연구를 하셨을 텐데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뽑는 뭐 정말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건축물 어떤 건가요? 사실 진짜 그거 하나 뽑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한 두세 개.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30개 고르는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60개까지는 그래도 쉽게 고를 수 있겠는데 30개도 고르기 어려운데 3개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저는 킴벨 아트 뮤지엄이라고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미술관이 하나 있고요. 텍사스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르코르비제가 설계한 라뚜레트라는 수도원 건물이 라뚜레트요? 수도원 건물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저기 어디라고요? 스위스에 있는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발스 목욕탕이라고. 발스라는 그런 마을에 있는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 줌터가 설계한 겁니다. 그 세 개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좀 약간 굉장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최악으로 생각하는 건축물. 그런 건 많죠. 정말 이건 최악이다. 이런 거 그냥 없으니만 못해.
이런 게 있다면 뭐 한두 개만이라도. 아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이름을 모르죠. 아 이름을 네. 그러면 그 장소라도 어디서 이런 거를 봤는데. 아 이거 또 이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그분 또 누가 설계했는지 알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그래서 국내 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진짜 네. 어렵네요. 그러면 해외 거. 네. 해외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흔히 네. 그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네. 해외 방송국에서 진짜 최악의 건물 탑 10을 뽑은 게 있어요. 거기서 1위를 한 게 예. 평양에 있는 유경 호텔이라는 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축 디자인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호텔이 안 좋은 이유가 일단 투숙객들을 다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뭘 위해서 지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다 텅텅 비어 있고 뭐 네. 그런 호텔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방송국에서 결정한 거로는 최악이 그 유경 호텔이 뽑혔었습니다. 아 어느 정도 그래도 동의하신다고. 저는 받아들일게요.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좀 하세요. 이제 교수님이 살고 계신 지금 집은 어떤 곳인가 이런 네. 걸 되게 궁금해하세요. 네. 뭐 여름인가요님께서는 교수님도 풍수지리를 믿으시냐? 네. 김미양님께서는 교수님 댁은 배산임수 남향이시냐? 뭐 안나나님께서는 교수님은 집을 고를 때 꼭 체크하는 게 있다면 어떤 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공유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 질문이 많네요. 네. 풍수지리는 저는 완전히 믿지는 않고요. 저는 그 중에서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풍수지리를 들어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배산임수다. 근데 배산임수를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왜 그렇게 신봉했냐 하면은 네. 뒤에 산이 있어야지 우리 땔감을 구하기가 쉽고 아래에 물이 있어야지 물류로 쓰기가 편안하고 네. 그리고 뒤에가 높고 아래가 낮아야지 땅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지 우리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배수가 안 되면 집이 무너져요. 네. 그래서 햇빛을 빨리 받아야지만이 이 젖은 나무가 말라가지고 썩지 않고 그래야지 건물이 안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향 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기후와 지리 때문에 나와 있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산임수가 너무 중요하다. 뭐 수도를 정할 때 배산임수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배산임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영국도 배산임수 아닌데 네. 세계를 제패했었고 북경도 배산임수 아닐걸요 아마. 그런 거 따지면은 그건 또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분명 이 땅에는 풍수지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언덕 꼭대기에 있는 네. 백화점은 다 망한다. 뭐 이런 배산임 그런 풍수지리도 있고.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영동백화점, 뭐 네. 거기에 나산백화점, 네. 다 올라가면 다 망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언덕길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덕길을 올라서 힘들게 거기 백화점에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덕길에 장사는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거기다 건물 지었는데 되게 잘 돼요. 진짜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뚫렸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인데 더 이상 그 원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새로운 노선도 거기 또 뚫려가지고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그 풍수지리에 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 이게 교수님께서 아파트도 지으셨는데 물론 이게 또 완판까지 됐어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놀랍고 신비한 비법을 적용을 했길래 설계를 하면서 이게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썼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땅은 되게 제약이 많은 곳이어서 그 법규나 이런 것들을 잘 그 땅의 제약을 이용해서 모든 세대마다 마당 같은 발코니를 만든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세대마다? 네, 모든 세대가 다 폭이 한 2, 3m 정도 돼서 그리고 거기다가 토심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도 심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심긴 넓은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소비자께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한강뷰도 좀 있었고. 이제 앞서서 그 일부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에게 이제 의뢰를 받으면 감리를 혼자 할 수 없어서 이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감리하는 과정에서도 좀 많이 들여다보는 게 이제 자재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나 건물을 좀 설계할 때 좀 이것만큼은 내가 좀 고집하고 싶은 자재라든지 아니면 좀 이거는 좀 가격을 좌우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확 가격이 뛴다. 근데 나는 이게 좀 애착이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루인 것 같아요. 마루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좋아하는 건 사실 자연인데 주거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그 바닥 재료를 써봤는데 결국에는 마루라는 재료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원목 마루냐 강화 마루냐 네. 아니면 원목이 뭐 1mm가 들어가냐 2mm가 들어가냐 이런 두께에 의해서도 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마루에는 좀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비자에게는 얘기하죠. 물론 제 집은 비싸가지고 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네. 그게 결국에 그다음에 뭐 똑같은 이어지는 걸로 만약에 발코니가 있다면은 우드 데크 같은 거 깔 때에도 조금 다른 거보다는 뭐 이 스크루 같은 못이 안 보이는 그러한 좋은 거를 깔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주현님께서 명송이 집에 관심이 진짜 많으신데 또 사실 이 박명수 씨가 이제 비바리움에도 관심이 좀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요즘에 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나요? 비바리움이 뭐예요? 글쎄요, 저도 사실 비바리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최근에 그 나 혼자 산다에서 그 김대환 아나운서가 화제가 됐잖아요. MBC 이 집 안에 나무 같은 거에다가 뭐 이제 수족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동식물 같은 거 이렇게 키우는 그런 것들이요. 네.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살던 집에는 마당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당이라는 게 항상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다 지금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니까 우리의 주거 환경에서 자연이 하나도 없거든요. 있는 게 남아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화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시고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은 벽을 그렇게 녹화해서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에 어항을 넣거나 뭐 이런 걸로 그 자연을 대체하죠.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대체하는 걸로 사용하시는 게 미디어입니다. 큰 TV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계속 본다든지 그 자연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자연이 못 해주니까 그거를 미디어에 의존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션의 Way Back Home. 션의 Way Back Home 듣고 왔습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김진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자면 박명수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성원, 청취 그리고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유현준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긴장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교수님께서는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현준은 썸네일의 고수다. 아니요. 그러기에는 이 데이터가 지금 이게 좀 거짓이라는데 저는 조금 한 표를 던지는 게 뭐냐면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건축가가 분석하는 사우디 네옴시티. 층간소음은 왜 해결 못할까? 지금도 살고 싶은 1950년대 아파트. 고층 건물은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게 조회수가 폭발을 했잖아요. 근데 썸네일도 굉장히 좀 잘 만든 걸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교수님? 뭐 이 정도 갖고 뭘 잘 만들었다 하긴 뭐하죠. 이게 너무 또 그 본인의 미적 기준이. 뭐 지난날에 가우디도 지금 이거보다는 겸손하게.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거랑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네옴시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볼 줄 몰랐어요. 네옴시티를 만들었는데 그때 마침 빈살만이 방한을 했어요. 타이밍이 절묘했구나. 그래가지고 빈살만 뉴스가 뜰 때마다 연관된 영상으로 제가 만든 유튜브가 떠가지고 그때 하여튼 유튜브 구독자 수가 확 늘었습니다. 이게 또 이게 뭐 항상 뭐 이런 거 뭐 속된 말로 좀 한철 장사라 그러는데 이게 딱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진짜. 문칠기삼이에요, 인생. 진짜. 운 좀 나눠주세요. 이건 근데 말 나온 김에 그 사우디 네옴시티가 정확히 뭔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게 하여튼 뭐 170km 정도 되나요? 그 직선으로 쫙 된 그런 직선의 고층 건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 도시가 쉽게 말해서 서울부터 강릉까지 양쪽으로 롯데타워 같은 건물을 양쪽으로 쫙 도열을 해서 만든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건축을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 건축가들이 사실 그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이게 과연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가? 뭐 물론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무리수 같은 게 좀 보이시진 않으신가요? 보이죠. 완전 보이죠. 주로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구독자 늘어나는 네. 소리. 일단은 한 도시가 다 직선으로 돼 있다는 거가 저는 네. 무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테헤란로 같은데 강남의 대로에 가시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 몇 킬로미터 바깥에 끝까지가 직선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걸어도 장면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루한데 170킬로미터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시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모든 구간이 아무리 다르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비슷비슷할 거라고요. 네. 그게 일단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용적률의 면적에 왜 예. 더운 중동까지 가서 살까? 과연 그 도시를 채울 만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까? 네. 물론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성공을 했고 두바이가 네.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둘이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데보다 되게 자유롭죠. 도박이 자유롭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좀 약간 술 마시기 편안한 데가 두바이라든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시티라고 보통 부르죠. 자유도가 높은 그런 도시가 사람이 모이는데 네. 사우디가 빈살만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큰 재산을 들여서 이사 갈지도 좀 의문이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 탄소 제로 시티를 만들겠다는 건데 태양은 낮에 떠 있는데 전기의 소비는 밤에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에너지 자급도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유현준 교수는 수상의 고수다. 아닙니다. 아니래요. 아니 뭐 그 정도 갖고서 뭐. 예. 제가 그 수상 이력을 읊어드릴게요. 2020년 국제건축상, 건축 마스터상, 2018년 독일 디자인 어워드, 2017년 아시아 건축가협회 건축상, 서울시 건축상, 2013년 올해 건축 베스트 7, 2010년 대통령상 등등 수십 개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아닙니까? 아니 뭐 진짜 건축가는 사실 상으로 승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네, 건축가는 그 건물이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남아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 몇 명이 결정해가지고 뭐 상 줬다 이거 갖고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좀 내가 그래도 이 상을 받았을 때는 내가 좀 어깨가 으쓱해졌어. 나 이제 좀 성공한 것 같아. 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건축가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2살인가 그때 받았는데요. 네. 건축계에서는 40대가 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 30대 후반에 36살에 와서 건축가인지 대학 교수인지 약간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할 때 젊은 건축가상이라는 걸 제가 딱 받았을 때 역시 네. 내가 건축가라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상이었습니다. 근데 또 2880번님께서는요. 멋진 건축물을 보러 만약에 교수님이 여행을 간다면 지금 어느 도시로 가실 건지 뭐 추천 좀 해달라고 또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로마입니다. 로마. 네. 로마는 네. 2000년 동안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어서 그 스토리와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가면은 너무너무 볼 게 많은. 근데 그걸 모르고 가면은 그냥 폐허로밖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건축물을 좀 알면 로마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런던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대도시도 네, 좀 추천. 주로 네. 대도시 중심으로 저는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건축학도들이 늘 들고 다니는 그 원통. 네, 도면통. 그 안에 설계도가 들어있는지. 옛날엔 들어 있었죠. 지금은 다 컴퓨터로 작업하니까 네. 거의 그런 도면통은 안 들고 다니고요. 컴퓨터 파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원통의 도면을 다 말아가지고 들고 다녔죠. 여학생들한테 상당히 관심 받았던. 네. 있어 보이죠,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게 뭐든지 항상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뭐 사실 뭐 건축학개론 뭐 이런 영화도 네.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전 이분의 질문도 궁금합니다. 남중 남고 공대 군대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네. 직업과는 좀 무관한 질문인데 교수님이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걸그룹이 있는지. 저는 없어요. 걸그룹을 잘 모릅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 네, 그러면 연예인. 네. 연예인이요? 연예인도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약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영화 배우. 네. 영화 배우들의 티모시 샬라메 요즘에 좀 많이 뜨고 뭐 네. 듀윤이라는 영화에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되게 관심이 좀 가고, 근데 영화를 볼 때에도 저는 감독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뭐 제임스 카메룬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관심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설의 고수 오늘은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어떠신지 소감과 끝인사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편안하게 그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예. 다른 때보다도 더 편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행 능력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